대출을 박살내는 남자 조철민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쯤 받아보셨을 그 문자, 맨날 뭐 전화번호 바뀌고 은행 이름 바뀌어가면서 무슨 저금리 대출이 나왔다느니 뭐 주부든 학생이든 뭐 8천만 원까지 된다느니 그 황당한 아침마다 오는 문자, 걔네들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적어놨으니까 해보고 싶은 거죠. 채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그 문자를 상담을 하면서 그 문자에 속아서 뭐 당했다라면서 저한테 전화 오신 분들 내용을 들어보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보이스피싱이에요. 이 문자에 속아서 돈 털리신 분들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얘네들이 뭐 링크를 보내줘요. 그 링크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경찰이든 금감원이든 어디에 전화하셔도 걔네들이 다 전화를 받아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 뭔가 의심쩍어서 금감원에 전화했더니 아, 괜찮다, 안심해라고 얘기하는데 안심하라고 얘기해 주는 놈이 그 사기꾼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죠. 누군지. 한마디로 한번 걸리면 가는 겁니다. 그 아침마다 오는 문자, 그거 내용 하나하나 짚어서 보면 가짠치도 않습니다, 진짜. 싹 다 틀린 말이에요. 다 틀린 말이고, 아니, 그 틀린 말을 떠나서 그 문자에 진위 여부가 궁금하시면은 직접 그 문자에서 사칭한 금융사에 전화를 하시든지 찾아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단합니까? 해결하시기가. 그거를 몰라서 사기를 당하고 계세요. 저희 이모가 원래 나이가 70인데 KB금융이라 하면서 그 문자를 받은 걸 가지고 정말 이게 되나 싶어서 국민은행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창구 직원한테 보여줬대요. 이게 사실이냐고. 그거 사칭이고 사기꾼이라고 창구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자, 70 먹은 할머니도 그걸 구분해서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나이 젊으신 분들이 그 문자 내용만 보고 혹해서 거기 전화해서 보이스피싱 당한 거, 그거 본인들 책임 아니에요? 위에 거기 걔네들도 발신할 때 보면 번호 다 나오잖아요. 그 번호만 검색해봐도 없는 번호라는 게 표가 나오고 해당 금융사에 전화해도 당연히 확인이 되는 건데 그 말에 속아서 사기 당하시는 분들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본인 책임입니다. 자, 일단은 카톡 내용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뒤에 이제 통화 내용은 또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신한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 심사 결과 뭐 800점이 되지 않아. 부족분 30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점수를 올리고 대출도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자, 말이 안 되죠. 은행에서 만약에 대출 심사를 했더라도 어떤 금융사의 심사 직원이 몇 점인데 몇 점이 모자라서 어쩌고 저쩌고 카드론을 받아서 3일 안에 상환하면은 신용 점수가 올라간다고 안내를 해주겠습니까? 그 은행에서는 이런 마이너스 통장이든 대출이든 문자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뭐 이 문자가 진짜니 아니니 뭐 판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이제 다음 받았는 문자 이거를 저한테 보내주죠. 뭐 내용 뭐 참 이 내용 전체 보기 해서 한번 내용 보여드릴게요. 은행을 이렇게 사칭해서 이렇게까지 문자를 해서 광고를 띄운다면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걸리더라도 도망갈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대출업자들, 중개업자들은 이 정도까지 깡다구 세지 않습니다. 은행을 사칭해서까지 문자 이렇게 보내지 않아요. 나중에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로 불법 영업은 하는 경우 잘 없고요. 결국은 은행 사칭할 정도가 된다면 보이스피싱입니다. 불법을 저질러서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언급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고, 자 일단 이런 내용으로 문자가 온 건데,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신청 접수한 이 번호가 1899-3240, 이 번호를 네이버나 뭐 어디 검색창에 전화번호 검색을 해보시면 검색이 안 되는 번호입니다. 등록이 안 된 번호예요. 114 같은데. 국내에 있는 금융사라면은 당연히 이 네이버라든가 어떤 114라든가 이런 데에 전화번호가 등록이 다 되어 있어요. 매일 저도 이런 문자 받는데, 신한은행에 들고 가서 이 문자를 궁금하면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신한은행이라는 이름을 걸고 사기 행각을 물음표 치죠. 이분 입장에서는 그거란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은행을 사칭해서 할 수 있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라는 뉘앙스인 거죠. 정 궁금하시면 그 문자 들고 직접 그 해당 은행 가서 진짜인지 물어보세요. 네, 내일 확인해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자기가 그 통화를 했던 통화 내용을 녹음했나 봐요. 이분도 그러면은 뭔가 약간 미심쩍었다는 얘기죠.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내용을 녹음을 한 거예요.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단 시작부터 말투 자체가 이 얘네들이 표준어를 구사하려고 노력한 티는 보이는데 연변입니다. 연변 억양이 나오고요. 조선족 같은 티가 느껴져요. 사실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꺼림칙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찝찝하지만 약간 도박을 거는 거예요. 본인도 뭔가 어눌하다 싶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런데도 얘네들이 제시하는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하고 싶었던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결국은 저기 카드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는 얘네들이 그 카드론을 받게 만들고 상환을 할 때 그 카드론을 받은 돈을 가로채 가려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분 카드론 받아서 그 얘네들이 시키는 대로 따랐으면은 카드론 받은 돈 다 날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뭐 이분 상담 실컷 해드리고 뭐 저도 얻을 게 있어야죠. 녹음 파일이라도 제가 영상에 써도 되겠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써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셨고, 이 사람들한테 벌써 서류까지 보냈어요. 이분이 거의 하려고 마음 먹은 상태였던 거예요. 얘네들이 중개업자들도 아니고 완전 보이스피싱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낸 서류니까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있어서 좀 찝찝하죠. 이런 거는 대출 서류 팩스로 보냈을 때 대처해야 되는 영상 내용대로 조치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자, 뭐 이런 뭐 제가 설명해주는 내용 아무리 들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실제 이 고객이 어떻게 이 사기꾼하고 상담을 했는지 한번 전화 내용을 그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간중간에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은 그 자막을 통해서 뭐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자막을 통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신한의 담당원 이미소 대리입니다. 네, 네, 신사 전환자 받아보셨나요? 네, 네, 신사교화 공모하는데 전화드렸는데 통화 가능하세요? 네네, 네, 고객님께서는 현재 조건부 수인 상태가 확인되시고요. 저희 기준 탄점이 800점인데 고객님께서는 768점으로 32점 약간 부족한 점수여서 조건부 승인으로 결과 내주신 것 같은데 네,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면 즉시 승인 떨어진다고 하세요. 네, 네, 천차 올리는 부분 제가 일단 몇 가지 방법, 신사가 공모 내려온 대로 설명드릴 테니까 고객님께서 잘 들어보시고 괜찮은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네, 첫 번째로 기준 천차 올리는 부분에서 장기 예타 통장이라고 해서 직접 신한은행 각각 상구를 방문하셔서요. 신규로 장기 예타 통장 개설하시고요. 500만 원 이상 목돈 예치해 주시면 3개월 이후에 점수가 상향되시는 방법이세요. 네, 네, 이제 장기 예타 통장 특성상 이제 목돈도 필요하시고 이제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고객님 부족한 점수를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이세요. 네, 네, 채무서한은행 평가를 받는 방법인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고객님께서 타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한 건 이상 발생을 시키시고 그 자금을 다시 일시상환하시게 되시면 고객님께서 자금을 받으셨다가 일시상환하신 기록이 남으시잖아요. 네,
네, 이제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은 하긴 했지만 바로 상환할 수 있다, 갚을 수 있다 능력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편점이 상환되시는 방법이세요. 네. 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시고 다시 3일 이내로 상환을 하시게 되시면 금융사법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보통 부족하시는 점수 자체는 20점에서 40점 정도가 상향이 되시고요. 네. 그렇지만 승인 편점 충족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 마이너스 통장 개설 가능하실 거고요. 네.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번 설명드렸는데 괜찮으신 방법 있으세요? 근데 첫 번째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첫 그다음에 번째는 오래 걸리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대출이 되는 조건으로 한다면 대출을 진짜 다른 은행에서 받았을 건데 네,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이 신한은행에서 온 문자를 체크를 하고 전화를 한 거지 않을까 제가? 근데 일반 은행에서 이제 네, 네. 카드론 저축은행 캐피탈 상관은 없으세요. 카드론? 그러면 또 네네. 쉽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떤 그 네. 대출을 뭐 다른 은행권을 통해서 받는다고 할 때에 그게 제가 네. 지금 현재 신한하고 거래하고 싶은 게 3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그 3천만 원에 대한 대출을 어느 다른 기관을 통해서 받고 그리고 네. 바로 그걸 3일 이내에 뭐 그 돈을 안 쓰고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받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카드론이라고 하시면 이제 카드론에서 자금을 신청을 하시고 그걸 받으시고 이제 3일 이내에 고객님께 상환을 하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카드론이 그렇게 어떤 카드건 다 조건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네네, 이제 현대카드론 이제 그런 건 다 상관이 없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로 갚아버리면 제 어떤 그 신용에 대한 뭐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신 건 아니시고요. 이제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바로 상환하실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금액을 최대한도로 알아봐 주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네. 이제 철회 상환을 바로 하시면 이제 신용 등급이 깎이시는 게 아니라 상향되실 거라서 이제 고객 신용에도 좋으시고요. 그럼 제가 쓰고 있는 카드 회사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그 대출이 어느 가능한 것인지 먼저 알아보는 게 순서인가요? 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더 설명드리자면, 이제 고객님께서 타 금융권에 자금을 신청을 하시고, 타 금융사에서 자금을 얼마 받으셨는지, 금리는 어떻게 되셨는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산에 임의 등록이라는 거 먼저 신청해 드릴 거예요. 네. 네, 통상적으로 자금을 전산 등록되시는데 대략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시는데, 네. 저희가 전산에 임의 등록이라는 거 먼저 신청해 드리면 하루에서 길어도 3일이면 고객님께서 자금 받으신 게 전산에 등록되실 거고요. 네, 등록된 게 확인되시면 저희가 자금 받으신 금융사 측으로 다시 상환하시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고객님께서 상환해 주시면 되시는 거세요. 근데 그 어떤 카드지 간에 그 대출 한도액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한도액이 있을 건데 3천이라고 하는 돈을 할 수 있는 카드론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이제 3천만 원까지 나오시는 게 아니시고요. 네.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대출을 받으셨다가 다시 이제 갚으시는 이 기록을 만드시는 거라서 이제 금액을 그러면 금액을 최대 한도로 알아봐 주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그 카드에서의 네. 최대 한도만큼을 제가 빌렸다가 바로 넣는다는 이야기죠? 네네. 3일 이내에. 네. 그러면 이거는 있겠네. 예를 들어서 그 액수만큼에 해당되는 금리를 제가 적용시켜가지고 이제 다시 받아내는 거죠? 그냥 원금만 갖고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차피. 네, 고객님께서 점수 상향만 해주시면 이제 고객님께 3천만 원에 4.3% 나오셨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대로 이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세요. 아니. 신한은행에서 발급한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 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카드 대출을 할 네. 때에 카드론에서도 빌린 만큼 액수에 대한 네. 해당 곱하기 그 3일에 대한 그 금리가 그 적용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상환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이자라든지 중도상환 수수료는 발생이 되시잖아요. 이제 안 되시게끔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고객님께서 금리가 높으시던 그런 거 걱정 안 해주셔도 되세요. 무슨 말씀 이해됐어요. 일단 증거를 먼저 제시를 해라 그 이야기죠. 경력을 네, 이제 카드사에서. 고객님께서는 그걸 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거세요?
저는 그럼 카드로 하고 싶죠. 아, 네, 그러시면은 이제 그 대출 받으실 때 유의하실 점이요. 고객님께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받으려고 잠시 이용화 갚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대출 동시 진행권으로 저희 쪽이랑 그쪽 둘 다 부결 처리가 나세요. 그러면 대리님, 지금 네, 제가 이제 생활자금 용도로 네, 농협에서 마이너스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 상관없나요? 농협에서 마이너스 통장이요? 네. 저 농협에서 마이너스 하여튼 쓰고 있는 통장이 있거든요.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신규 대출한 거 발생시키시고 이제 상환하셔야지 등록이 되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는 그렇게 산다고 치는데 기존에 농협에서 마이너스 카드를 4,000원 쓰고 있는 게 있어도 신한에서 마이너스 카드가 또 이렇게 그 발생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 네네, 가능하세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카드로 바로 네네. 알아볼게요. 아, 네, 그러시면 이제 생활자금 용도로 받는 거 말씀해 주시는 거 꼭 유의해 주시고요. 네. 네, 신한카드로 번호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신한카드는 써본 아, 적이 그럼 제가- 없는데? 아, 잠시만요. 그럼 제가 고객님 이제 카드로 제가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러면 그 카드로 적용해보란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제가 지금 카카오톡 안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